오늘은 안톤 체홉 4대 장막극 중에서 세자매 남자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세자매를 읽지 않은 친구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대사를 분석하고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캡처하신 후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자매 1막 투젠바의 첫 번째 대사입니다. 1막은 막내 이르나의 명명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늦잠을 자던 이르나가 20살이 되었으니 이젠 일찍 일어나고 또 일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올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투젠바흐는 이르나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일을 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느 누구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자매 1막 베르신인 대사입니다. 이르나의 명명일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은 베르신인 중령입니다. 베르시니는 세자매의 아버지와 모스크바에서 같이 근무했었죠. 세자매는 그에게 주목하고 그는 세자매의 어린 시절 기억부터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베르시닌이 세자매의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말하자 마샤는 엄마 얼굴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말합니다. 베르시닌은 마치 마샤를 위로하듯 그녀의 말을 받습니다. 세자매 1막 투젠바흐 두 번째 대사입니다. 솔류느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투젠바흐의 말끝마다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르나는 그런 솔류느이가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모양입니다. 투젠바흐는 솔류느이에 비해 천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솔류느이를 이해하려고 하며 이르나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사실 이르나의 명명일에 이렇게 남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류느이와 투젠바흐는 이르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자매 1막 안드레이 대사입니다. 안드레이는 그의 연인인 나타샤를 초대하지만 그녀가 입고 온 초록색 허리띠가 달린 장밋빛 원피스로 인해 사람들의 웃음을 사게 됩니다. 결국 참지 못한 나타샤는 객실로 뛰쳐나가고 안드레이 역시 나타샤를 달래기 위해 따라 나옵니다. 이 대사를 연기할 때에는 소중한 나타샤에서 소중하고 선하며 순수한 나타샤까지 이어지며 반복되는 그 대사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세자매 2막 안드레이 대사입니다. 2막은 안드레이와 나타샤가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안드레이는 자치회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이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하고 있는 상대는 자치회에서 심부름을 온 페라폰트라는 노인입니다. 이 대사는 그가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안드레이의 대사가 희극적이기도 하지만 안드레이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자매 2막 투젠바흐 대사입니다. 세자매의 집에는 1막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드나듭니다. 오늘은 가장 행렬이 있는 날이고 세자매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철학적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베르시니는 투젠바흐와 먼 미래와 인생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삶은 점점 변해가야 하며 우리의 행복은 머나먼 후손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베르시닌의 말에 반박하는 투젠바흐의 대사입니다. 세자매 2막 솔류느이 첫 번째 대사입니다. 항상 투젠바흐의 말에는 시비를 걸듯 트집을 잡아 대화의 흐름을 망쳐놓았던 솔류느이. 그런 솔류느이에게 투젠바흐는 꼬냑을 따라주며 화해를 청합니다. 솔류느이는 푸시킨의 서사시를 인용하며 애써 딴청을 부리지만 이내 자신의 성격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류느이가 시를 인용하고 레노몬토프와 닮았다고 하는 대사에서 거친 성격과는 다르게 문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자매 2막 솔류느이 두 번째 대사입니다. 솔류느이는 투젠바흐와 함께 코냑을 마시던 중 세자매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체부티이킨과 음식에 대해서 언쟁을 하게 되고 이어 안드레이와도 모스크바의 대학이 몇 개인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놓고 언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화가 난 솔류느이는 다른 방으로 나가버리고 모두들 가장 행렬을 보러 나간 사이 솔류느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솔류느이는 혼자 남아있던 이르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세자매 3막 체부티이킨 대사입니다. 3막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으로 시작됩니다. 마을에 큰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지나다니고 세자매 또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옷가지들을 챙기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치부를 토해내는 체부티킨의 이 독백대사는
그런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집안의 배경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상하게 잘 어울립니다. 체부트리킨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세자매 산막 베르시닌 대사입니다. 술에 만취한 체부트리킨은 결국 세자매 엄마의 유품인 시계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자 체부트리킨은 자신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깨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하며 앞 대사와 같은 맥락으로 실제와 허구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르시닌 또한 체부트리킨의 말에 동의하며 화재 속에서 드러난 베르시닌 가정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회고합니다. 세자매 산막 안드레이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대화이긴 하지만 거의 독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레이가 이 대사를 하는 동안 마샤는 나가버리고 화재로 인해 지쳐있던 올가와 이르나는 칸막이 너머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이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타샤에 대해, 둘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셋째는 돈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비관적입니다. 세자매 사막 안드레이 첫 번째 대사입니다. 사막은 낮 12시 이 도시를 떠나는 군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시작됩니다. 체부트리킨도 내일 떠난다고 합니다. 모두들 떠나고 이 집에는 자신은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말하는 안드레이를 향해 체부트리킨은 아내는? 이라고 묻습니다. 안드레이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죠. 이런 체부트리킨의 질문에 안드레이는 솔직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세자매 사막 투젠바흐 대사입니다. 투젠바흐의 열렬한 사랑 고백에 이르나는 사랑을 약속할 수 없지만 그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혼은 이루어질까요? 역시나 이르나를 사랑한 솔류느이는 투젠바흐와 사랑과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 결투에서 투젠바흐가 이긴다면 이르나와 결혼할 수 있겠지만 투젠바흐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듯 이와 같은 대사를 이르나에게 하고 솔류느이와 결투하러 떠납니다. 세자매 사막 안드레이 두 번째 대사입니다. 그렇게 투젠바흐는 결투를 하러 나가고 이제 안드레이에게 조명이 전환됩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자신을 조금씩 양보하게 되고 어느새 보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자신을 잃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에는 자극을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불행함을 느끼게 되죠. 세자매 사막 베르시닌 대사입니다. 모든 장교들이 이 도시를 떠난 것처럼 베르시닌 또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사랑을 나누었던 마샤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올가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대사입니다. 사실 목적은 마샤와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마샤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베르시닌은 시계를 보며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머무르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안톤 체호브의 작품을 읽다 보면 금방 졸음이 쏟아질 정도로 지루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희곡 속에는 안톤 체호브 특유의 희극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며 읽다 보면 어느새 이 희곡이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자매 남자 대사 모음이었습니다. 대사 모음 영상을 원하시는 작품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와 가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